경륜하게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어설픈 선수들이 강자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높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결승 경주도 SS반 선수들인 양승원하고 인천이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야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희준이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높은 결승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엄정일이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후배 김민호가 있긴 한데 엄정일이 김민호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경호도 있고 유재민의 선행감이 좋죠. 여기에 조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엄정일 판단 잘못하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높은 경주가 될 가능성 높은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류재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시속감만 넣고 본다면 류재민이 월등하죠. 류재민을 타겟으로 엄정일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조지현은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엄정일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보면 엄정일이 강자 피했을 때, 엄정일이 강자로 나섰을 때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류재민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박병하가 전일 3착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천과 타협 가능성도 있었었는데, 인천은 박병하를 지켜줄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확실하게 나눠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병하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승철과 호흡 맞춰 나갈지, 파업 선수인 박일호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호흡은 맞춰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과 배민구가 뭉치면 박병하가 오히려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문희덕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재원 직전 회차도 결승 못 갔었습니다. 1.5경주 때도 취입을 당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 과연 정재원이 김민배 선행 활에 나가면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김민배가 땡겨주면 정재원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차 나옵니다. 나오면서 김연경까지 불러들이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이성민이 김민배를 끌어주죠. 그렇게 된다면 정재원 연이트라는 거 봐서는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배민구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이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이틀 김민배도 죽었기 때문에 정재원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 김민배, 넘어서면 김용무와 동반 입상, 김형경과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SS반 선수들 양승원하고 김희준이 인천이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빙의 승부 펼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인천이 또 정정규와도 또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두 선수가 척을 져가면서까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뒤를 양승원이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김희준이 때려주고 인천이 몰고 가서 아무래도 양승원 견제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양승원도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팀 선배 전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우지 않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먼저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성급 13경주 엄정일이 객관적인 기량에선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정일이 강자로 나섰었던 1.5경주 때는 춥이 나오지 못했거나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은 1.5경주 때도 엄정일이 강자가 있다 보니까 강자 뒤를 막혀 나갔었는데, 지금은 강자가 없어요. 엄정일이 강자입니다. 그 점 때문에 엄정일 신중하게 경주 풀어 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김민호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엄정일이
엄정일 입장에서는 정경호라든지 류재민, 조지현을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특히 류재민하고 조지현을 의식한 교준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류재민 전일 시속감은 괜찮았어요. 뭐 착수는 아쉬웠습니다만 잡고 때리면 류재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엄정일 입장에서는 류재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이 힘을 쓰고 4번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류재민도 잡고 때렸을 때 거의 10초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죠. 엄정일이 넘어서지 못할 시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아닌 6번을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뭐 조지현도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 엄정일이 조지현을 몰가서 짧게 가져가거나 엄정일을 조지현을 뒤다 붙이면서 견주를 풀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하고 4-6이에요. 4-6하고 4-3 두 차권인데 4번과 3번 쪽에 뭐 전반적인 시속은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류재민이 앞서 나가고 있죠. 물론 뭐 조지현 선행도 가능하고 마크도 가능한 다재다능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선행력만 넣고 본다면 류재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엄정일도 조지현보다는 류재민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있죠. 정경호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류재민이 이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엄정일이 김민호와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조지현이 끌어내가지고 엄정일을 좀 괴롭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번, 3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경과의 선행을 류재민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3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엄정일이 김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조지현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3번하고 6번 정도는 1번 편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엄정일이 강자로 나섰을 때는 항상 고전했었기 때문에 3위하고 3-6은 이번 편성 류재민 간만에 머리칠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3-2, 3-6 함께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정신 차리고 엄정일이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취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3이 먼저죠. 4-6이 차선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박병하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시속도 괜찮았었는데 인천이 충분히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었었는데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인정사정 없이 박병하를 3차권을 밀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박병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편성도 수월하기 때문에 박병하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팀 후배 이승철과 홈 맞춰 나갈 것이냐, 파업 선수인 박일호와 홈 맞춰 나가면서 비파업 선수들인 유경원, 배민구, 문희더, 정재원과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병하 입장에서는 이승철하고 박일호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타종부터 힘을 써야 됩니다. 경주를 힘들게 이끌어 나가야 돼요. 반바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윤재가 먼저 서두르죠. 문희덕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배민구가 물고 가게 된다면 박병하가 3명을 상대로 3단으로 넘어서기는 박병하 3명을 상대로 크게 넘어서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정윤재가 때리면 바닥권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차는 컨디션이 괜찮아요. 더군다나 정윤재도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박병하가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하도 머리가 있는 이상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무모하게 경주를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문희덕이죠. 1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5번.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가 때려주면 박병하 입장에서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과거 고양 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입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정윤재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박병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정윤재도 몸 상태가 좋아요. 정윤재가 때리고 박병하가 몰고 가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7번과 6번 차선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5번 쪽을 좀 13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 뭐 문희덕이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회차 연속 출전인데 후다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일도 그랬고 컨디션 괜찮았었던 문희덕, 박병화도 문희덕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박병화가 이승철, 박일호와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하고 정윤재, 문희덕, 배민구, 유경원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박병화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정윤재가 먼저 또 서두르게 된다면 4명의 사이에서 덮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윤재를 몰고 왔을 문희덕이 직선에서 추입 나오고 문희덕의 뒷자리를 배민구가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정윤재가 시속감이 좋고 문희덕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에서 짧은 추입 가능하죠. 뭐 동서울, 김포라는 점에서 5번과 6번 정도는 박병화가 분명 인정은 받습니다. 하지만 1번하고 4번하고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병화는 승부거래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오륙이 가능하고 5-3이 가능하고 오륙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박병화와 문희덕의 협공 가능성 쪽에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하고 6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재원 직전 회차 결승 못 갔었죠. 1호 경주 때는 또 잡혔어요. 전일도 고전했었던 정재원 금일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편성은 좋습니다.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문인재가 타점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죠. 정윤재가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김영경, 김영모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이성민이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이 땡겨주고 7번이 몰고 와서 슈퍼에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바닥 찍었었던 김민배가 과연 본인의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뭐 김민배도 10초 대 후반 시속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전이 몰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나와서는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점 잡으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넘어설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전이 연이틀 부진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는 경주 좀 펼쳐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을 크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현경이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이죠.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5번, 7번하고 3번, 그 중에서도 7번과 5번 쪽에 때리고 침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타점만 잡으면, 내선만 잡으면 1번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7번, 5번 쪽 먼저 7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있죠. 이성민이 끌어내고 김민배가 막혀 나갑니다. 여기를 김용모가 끌어내가지고 흠이 공략 나선다면 정재환의 뒷자리를 분명 김영경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민배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민배가 그대로 꽂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성민도 끌어내서 받아간다면 정재환과 몸싸움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팀 완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날라온 김현경이죠. 5번하고 3번 정도는 정재원 또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일하고 5-3 연이틀 김민배가 그야말로 바닥 찍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 5번하고 3번 평소보다 배당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정재원 몸 상태 보면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5일하고 5-3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김민배도 타점 잡기 수월하기 때문에 7번과 5번 동반 입상이 먼저죠.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결승전 경주, 이번 편성 다소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간 바지죠. SS급 선수들인 양승원과 인천이 뭐 전략적인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야 뭐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승원하고 전영규는 청주팀 선수들이요.
선수들이죠. 정종규하고 또 인천은 김포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안창진하고 김민주는 수성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인데 양승원의 22기 동생이 김희준하고 김민준이 있습니다. 인천의 17기 동생이 또 전용규가 있어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상황이란 점에서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SS급 선수들인 인천하고 양승원이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래 기량은 양승원이 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인천이 그야말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 많이 얻고 있어요. 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과 양승원 맞대결보다는 타협이죠.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인천이 양승호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앞자리는 김희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인천이 김희준을 금요일 경주 때 챙겨줬습니다만, 금일은 김희준이 먼저 힘을 쓰고 인천이 몰고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 4번 경주권이 먼저라는 점에서 6번과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하고 양승원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SS급 선수들 암묵적으로 좀 연합을 펼쳐 나가는 경주를 많이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 5번 차선으로 6번과 5번을 차선으로 6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양승원이 인천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인천이 또 김포팀 정종규를 앞서 나가면서 인천이 몰고 가는 견전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이 4번, 5번, 1번이나 5번, 4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인천하고 양승원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 겁니다.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전용규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이죠. 금요 경주 때 전용규가 타정주들을 막혀 나갔습니다만 병주타가 날아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천이 정종규의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청주팀 선수들도 뭉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공격적으로 한번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천이 빠지는 과정에서는 4번과 5번 정도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저력만 놓고 본다면 인천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가져가게 된다면 6번, 4번 쌍복 승부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6번과 5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4번, 5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6번, 4번, 5번 3복 견주권 쪽에 6번, 4번, 5번 3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양분해서 한번 노려본다면 6번, 5번, 2번이 가능할 것 같고, 4번, 5번, 1번으로도 양승원, 인천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4번하고 6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6, 4가 먼저죠. 6, 5가 차선입니다.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4일하고 4, 5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한 착실하게 준비 잘 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